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식 키우시고 집장만 하시고 세금까지 내시며 평생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돌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 피 땀 흘려 모은 그 돈이 병원비와 간병비로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정부 돌봄 서비스를 한 번도 못 받아보시고 그 돈은 만져보지도 못하시고 없어집니다. 이걸 몰라서 못 받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현장을 떠나고 계세요. 급여가 낮아도 너무 낮아서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 돌봄을 말도 안 통하고 문화적으로도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이 맡게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정부도 그 현실을 인정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부모님들이 제대로 된 돌봄도 못 받고 소중한 재산만 날릴 겁니다. 제가 오늘 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급여 받고 계신 분,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 부모님 간병비로 힘드신 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뭐가 바뀌었는지부터 볼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센터에 확인 안 하셔서 한도 여유분 못 쓰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어떤 분은 한 달에 20만 원어치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계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2026년 1월부터 재가급여 한도액이 대폭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요양센터에 전화해서 서비스 늘려주세요 하셔야 해요. 안 하시면요? 한 달에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볼게요. 2026년 1월부터 재가급여월 한도액이 올랐습니다. 등급별로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1등급은 2025년에 230만 6,400원이었는데요. 2026년에는 251만 2,900원이 됐어요. 20만 6,500원이나 오른 거예요. 2등급은 어떨까요? 2025년 208만 3,400원에서 2026년 233만 1,200원으로 올랐어요. 무려 24만 7,800원 인상됐습니다. 2등급이 제일 많이 오른 거죠. 3등급은 148만 5,700원에서 152만 8,200원으로 4만 2,500원 올랐고요. 4등급은 137만 600원에서 140만 9,700원으로 3만 9,100원 올랐어요. 5등급은 117만 7천원에서 120만 8,900원으로 3만 1,900원 인상됐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65만 7,400원에서 67만 6,320원으로 1만 8,920원 올랐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좀 복잡하죠? 숫자만 나열하면 머리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중증 어르신일수록 많이 올랐어요. 1등급, 2등급은 20만 원 이상 올랐고요. 3등급부터 5등급은 34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정부가 중증 어르신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드리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혼자서는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분들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이건 좋은 변화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시는 이영희 어르신 82세예요. 장기요양 1등급이세요. 현재 방문 요양 서비스를 주 5일 하루 3시간씩 받고 계세요. 한 달로 치면 대략 200만 원 정도 나와요. 2025년에는 한도가 230만 원이었으니까 30만 원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2026년에는 한도가 251만 원이 됐어요. 그럼 이제 51만 원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 51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방문 목욕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방문 목욕 한 번에 대략 7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한 달에 7번 받을 수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한두 번 방문 목욕 받으시면 정말 좋잖아요.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주간보호센터 하루 이용료가 대략 5만 원 정도예요. 그럼 한 달에 10일 정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아님 3번 센터 가셔서 다른 어르신들이랑 식사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이게 얼마나 좋은 변화인지 아세요? 집에만 계시던 분이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활동도 하시면요. 건강도 좋아지고 우울감도 줄어들어요. 가족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확 줄어들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어르신, 76세세요. 장기요양 2등급이세요. 현재 방문 요양 주 5일, 하루 3시간 받고 계세요. 한 달 180만 원 정도 나와요. 2025년 한도가 208만 원이었으니까 28만 원 여유가 있었죠. 2026년에는 한도가 233만 원이 됐어요. 여유가 53만 원이 된 거예요. 25만 원이 더 생긴 거죠. 이분은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방문 요양 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늘리거나요. 아니면 방문 간호 서비스를 추가하실 수 있어요. 방문 간호 한 번에 34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한 달에 6에서 7회 정도. 간호사가 집에 오셔서 혈압도 재고 혈당도 체크하고 약도 관리해 주시면요. 건강관리가 훨씬 체계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2026년의 변화예요. 정부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어르신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좋은 혜택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행동하셔야 해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센터에서 알아서 전화해서 어르신 서비스 늘려드릴까요? 이렇게 안 해줘요. 여러분이 먼저 전화하셔야 해요. 한도가 올랐다는데 저도 서비스 더 받을 수 있나요? 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럼 센터에서 확인해서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도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를 더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고요?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재가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15%에서 20% 정도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달에 50만 원어치 서비스를 추가로 받으신다고 치면요. 본인 부담금 15%면 7만 5천 원을 내셔야 해요. 20%면 10만 원이고요.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서비스 늘려주세요 하시기보다는요. 센터에 전화하셔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서비스를 더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그럼 센터에서 계산해서 알려줄 거예요. 그걸 듣고 결정하시면 돼요. 만약 본인 부담금이 부담스럽다면요. 지금 받는 서비스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중요한 건 선택권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몰라서 선택조차 못하는 게 제일 억울한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뭘 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이용하고 계신 센터 전화번호 확인하세요. 방문 요양받고 계신 분들,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센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럼 알려줄 거예요. 아니면 장기요양보험 앱에 들어가시면 나와요.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1577-1000번이에요. 제가 이용하는 센터 연락처 알려주세요 하시면 알려줍니다. 두 번째, 센터에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2026년에 한도액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저도 서비스 더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럼 센터에서 확인하고 연락 줄 거예요. 어르신, 현재 이만큼 여유가 있으세요. 어떤 서비스 추가로 받으실래요? 이렇게요. 세 번째, 필요하신 서비스 말씀하세요. 방문 목욕 추가하고 싶어요. 주간보호센터 가보고 싶어요. 방문 요양 시간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센터에서 일정 잡아줄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전화 한 통이면 돼요. 그 전화 한 통으로 한 달에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을 지킬 수 있어요. 괜찮아. 나는 지금도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건 받으세요. 이건 여러분 권리예요. 평생 세금 내고 보험료 내셨잖아요. 이제 받으실 차례예요. 내가 이런 것까지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장기요양 받으시는 분들 계시면요.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자녀들이 바쁜 분들이 많으세요.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주세요. 센터에 전화해서 서비스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부모님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2026년 재가급여 한도액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말씀드릴 게 더 남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더. 가족요양보호사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요. 내가 직접 부모님 모시면서 한 달에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요. 이게 바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예요. 어차피 내가 모셔야 하는 부모님인데 나라에서 월급까지 준다고? 네, 맞아요. 조건만 맞으면 가능해요. 이제 가족요양보호사 이야기 해볼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제도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씨, 56세. 어머니가 장기요양 2등급 판정 받으셨어요. 치매가 좀 있으셔서 혼자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요양원 보내자니 마음이 아프고요. 그렇다고 집에서 24시간 모시자니 최 씨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고민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수입이 끊기는 거잖아요. 월급 200만 원 받던 직장을 그만두면 생활이 막막해지는 거죠. 그때 복지관에서 우연히 들은 게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였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따면요. 내가 직접 어머니 모시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어차피 내가 모셔야 하는데 돈까지 준다고요? 네, 진짜예요. 최 씨는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을 받았어요. 240시간, 약 한 달 정도 걸렸죠. 그리고 자격증 따서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했어요. 그 결과 한 달에 70만 원을 받게 됐어요. 직장 월급 200만 원보다는 적지만요. 집에서 어머니 모시면서 70만 원 받는 거예요. 게다가 4대 보험도 들고요. 요양보호사로 경력도 쌓이는 거죠. 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매일 느껴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돈도 받고 마음도 편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부모님 모시느라 직장 그만둔 분들.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간병하는데 다들 힘들어하는 모습. 나는 희생하는데 아무것도 안 돌아오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이용하시면요. 희생이 아니라 일이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월급 받으면서 부모님 모실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내가 모셔야 할 부모님인데 나라에서 월급까지 준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가족요양보호사 되는 조건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려면 딱 3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이어야 합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안 돼요. 반드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중 하나여야 해요. 우리 아버지 아직 등급 신청 안 했는데요. 그럼 지금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에 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고 싶어요 하시면 집으로 면담하러 나와요. 신청비 없습니다. 무료예요. 면담 받으시고 등급 나오면 그때부터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저는 자격증 없는데요. 그럼 지금 따시면 돼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교육 240시간 받으면 딸 수 있어요. 약 한 달 정도 걸려요. 교육비는 지역마다 다른데요. 대략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받으면 무료로 들을 수도 있어요. 내일 배움 카드 있으신 분들은 교육비 지원받으실 수 있거든요. 가까운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문의해보세요. 세 번째, 다른 곳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직장에서 주 40시간 일하고 계시다면요. 한 달이면 160시간 넘어가잖아요. 그럼 가족요양보호사 못해요. 하지만 파트타임으로 주 3일만 일한다든지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데 시간이 자유롭다든지요. 이런 분들은 가능합니다. 월 160시간 미만이면 되거든요. 이 3가지 조건만 맞으면 가족요양보호사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받는데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2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루에 60분을 20일 근무하시는 것과 90분을 31일 근무하시는 게 있습니다. 즉, 기본은 하루 60분씩 한 달 20일이에요. 그런데
등급이 2등급과 1등급이신 조건이시면 하루 90분씩 한 달 31일까지 할 수 있어요. 먼저 60분 20일부터 볼게요. 2025년 기준으로 방문 요양 수가가 24,580원이에요. 60분 20일 49만 1,600원. 여기서 4대 보험료 빼면요. 실수령액이 대략 3,040만 원 정도 됩니다. 에이, 3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60분 20일은 솔직히 많지 않아요. 그런데 90분 31일은 달라요. 90분 수가가 33,120원이에요. 33,120원 31일 102만 6,720원. 여기서 4대 보험료 빼면요. 실수령액이 대략 7,080만 원 정도 됩니다. 집에서 부모님 모시면서 한 달에 7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90분 31일을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있어요. 딱 두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조건 1.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75세인데 장기요양 2등급이에요. 부인이 68세인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이 경우 부인이 남편을 가족요양으로 돌보면요. 자동으로 90분 31일 인정됩니다. 조건 2. 대상자가 치매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 이게 좀 복잡한데요.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해요. 첫째,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거나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어야 해요. 둘째, 인정조사표에서 문제 행동이 확인돼야 합니다. 문제 행동이 뭐냐면요. 폭력 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인정되면 90분 31일 가능해요. 정리하면요. 조건 1번만 해당해도 90분 31일 되고요. 조건 2번은 치매와 문제 행동 둘 다 있어야 90분 31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도 당장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가족요양보호사,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생각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모시는 거, 특히 치매 있으신 분 모시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24시간 같이 계셔야 하고요. 밤에도 깨시면 케어해드려야 하고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돈 받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보다 훨씬 힘든 게 간병이거든요. 둘째, 가족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관계로 바뀌는 거거든요. 엄마,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싫어, 안 먹을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양보호사로서는 약을 드시게 해야 하는데요. 자식으로서는 엄마가 싫다는데.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이런 갈등이 쌓이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요. 셋째, 형제들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언니는 집에서 엄마 모시면서 돈도 받는데 나는 뭐야? 오빠는 또 이렇게 말해요. 돈 받으니까 좋겠다. 나는 주말마다 와서 일만 하네. 이런 식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요양보호사 시작하기 전에요. 형제들끼리 충분히 이야기하세요. 내가 엄마 모시면서 가족요양할 건데 이건 내 일이야. 돈도 받지만 책임도 내가 지는 거야. 이렇게 분명히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소식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요양보호사 급여가 낮아도 너무 낮았죠. 시설에서 일해도 월 150만 원, 200만 원. 방문 요양하시면 한 달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으시면서 허리 휘고 무릎 나가도록 일하셨잖아요. 그런데 2026년부터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정부가 드디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나섰거든요. 특히 요양병원 쪽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까지 요양병원은 간병비가 너무 비쌌어요. 환자 가족들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간병비 내야 했고요. 간병인들은 24시간 환자 옆에 매여 있어야 했어요. 보호자도 힘들고 간병인도 힘들고 양쪽 다 힘든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2026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환자가 100% 부담하던 걸 30%만 부담하게 바꾸는 겁니다. 정부가 7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한 달 간병비가 2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여러분한테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어요. 정부가 간병비를 지원하게 되면서요. 요양병원은 정식으로 요양보호사를 대거 채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간병인 한 명이 환자 여러 명을 24시간 끼고 살았죠.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요. 8시간 3교대 근무제가 도입됩니다. 딱 8시간만 집중해서 돌보고 퇴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 배치 기준도 바뀌어요. 환자 4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됩니다. 업무 강도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정부가 간병비를 지원하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요양보호사한테 높은 월급을 줄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까지 월 150만 원, 200만 원 받던 요양보호사들이요. 앞으로는 월 38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5년 경력 요양보호사가 요양병원 선임으로 들어가면요. 월 500만 원 받으면서 8시간만 일하는 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15년 동안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월 200만 원 받던 요양보호사들이요. 이제는 제대로 된 처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8시간만 일하고요. 환자 4명만 돌보고요. 월급은 380만 원, 500만 원. 이제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쥐꼬리만큼 받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드디어 인정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정부가 5년간 6조 5천억 원을 투입한대요. 간병비 지원에 5조 2천억 원, 수가 인상에 1조 3천억 원.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요양보호사 여러분한테 갑니다. 여러분 급여로, 여러분 처우 개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되면요. 요양병원은 국가지원금을 받기 위해 한국인 요양보호사를 모셔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급여가 낮으니까 한국인들이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요. 월 380만 원, 500만 원 주면서 8시간만 일하라고 하면요. 한국인 요양보호사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으신 분들요. 지금이 기회예요. 한 달만 투자해서 자격증 따놓으세요. 2026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들이 요양보호사 채용 공고 엄청 낼 겁니다. 그때 준비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 요양보호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조건 맞으시면 꼭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고요? 부모님을 요양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요양원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나가요. 그것도 본인 부담금만 그래요. 게다가 요양원 가시면 가족이랑 떨어져 계셔야 하잖아요. 어르신들 대부분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집에서 가족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를 이용하시면요. 부모님은 집에서 자식이랑 같이 계실 수 있고요. 자식은 부모님 모시면서 월급도 받고요. 요양원비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 1,520%만 내시면 되거든요. 90분 31일 기준으로 한 달 100만 원 정도 나오면요. 본인 부담금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이에요. 요양원비 150만 원하고 비교해보세요. 10분의 1 수준입니다. 자, 그럼 가족 요양보호사 하시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단계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기. 자격증 없으신 분들은 먼저 따셔야 해요. 가까운 요양보호사 교육원 찾아서 등록하세요. 요양보호사 교육원 검색하시면 나와요. 교육 240시간 받으시고요. 시험 보시면 돼요. 시험은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붙습니다. 2단계 재가방문 요양센터 등록. 자격증 따셨으면 센터에 등록하셔야 해요. 왜냐면요, 급여가 센터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공단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집 근처 재가방문 요양센터 찾아서요. 가족 요양하려고 하는데 등록하고 싶어요 하세요. 그럼 센터에서 안내해 줄 거예요. 센터 등록 끝나면 바로 서비스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루 60분 또는 90분씩요. 무슨 서비스 하느냐고요? 신체활동 지원은 씻기, 옷 갈아입히기, 식사 도와드리기. 가사 지원은 청소, 빨래, 식사 준비. 건강관리는 약 챙겨드리기, 병원 동행.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이 평소에 부모님한테 해드리던 거잖아요.
그걸 공식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한 달 일하시면 다음 달에 급여 들어와요. 센터에서 공단한테 청구하면요. 공단이 센터한테 돈 주고요. 센터가 여러분한테 급여 지급하는 겁니다. 4대 보험료 제하고 실수령액 받으시는 거죠.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팁 1. 본인 부담금은 내셔야 합니다. 가족요양도 본인 부담금 있어요. 소득 수준에 따라 15%에서 20%예요. 이거 계산해서 부담 안 되시는지 확인하세요. 팁 2. 요양보호사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나중에 다른 곳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실 때요. 가족요양 경력도 다 인정돼요. 경력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2026년부터 요양병원 채용할 때요. 가족요양 경력도 다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팁 3. 다른 일과 병행 가능해요. 월 160시간 미만이면 다른 일 하셔도 됩니다. 파트타임 일하시면서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팁 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안 돼요. 만약 직장 다니시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시면요. 가족요양 못해요. 지역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어떠세요? 조건만 맞으면 정말 좋은 제도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님 모시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어차피 모셔야 한다면요. 이 제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 덜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요양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부모님도 집에서 자식이랑 같이 계시는 게 행복하시거든요. 혹시 지금 부모님 모시면서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알아보세요. 그리고 가족요양 시작하시면 한 달에 7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요. 2026년 요양병원 채용 공고 꼭 눈여겨보세요. 8시간만 일하고 월 380만 원, 경력 많으시면 5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제대로 인정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챙겨야 할 두 번째 제도예요. 첫 번째가 재가급여 한도액 증가였고요. 두 번째가 가족요양보호사와 요양병원 처우 개선이에요. 그런데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정말 중요한 거요. 바로 요양원과 재가급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예요. 많은 분들이 이 선택에서 고민하시거든요. 요양원 보낼까, 집에서 모실까? 이 선택 잘못하시면 돈도 돈이지만요. 부모님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어요. 어떻게 판단하셔야 하는지요?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요양원 보낼까, 집에서 모실까? 이 고민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 씨, 61세. 어머니가 장기요양 1등급 판정 받으셨어요. 뇌졸중 오셔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상태였죠. 주변 사람들은 다들 요양원 보내라고 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 모셔. 24시간 케어 필요한데 어떡해. 그래서 정 씨는 요양원에 모셨어요. 한 달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 정도면 할만하네.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어머니가 자꾸 전화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어. 나 언제 집에 가? 한 달, 2달 지나니까 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면회 갈 때마다 어머니가 우시는 거 보면 정 씨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대요. 결국 6개월 만에 집으로 모셔왔어요. 재가급여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 보호 다 이용하면서요. 본인 부담금은 한 달 50만 원. 요양원비보다 20만 원 더 나갔어요. 그런데 정 씨는 후회하지 않았대요. 돈은 좀 더 들지만요. 엄마가 집에서 웃으시는 걸 보니까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양원에 계실 때는 살아계시기만 한 거였어요. 집에 오시니까 진짜 사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요양원과 재가급여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해 드릴게요. 시설급여 받는 요양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달 비용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나와요. 장기요양보험이 8,085% 지원해 주니까요. 1등급 기준 본인 부담금은 한 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간식비, 임의용비, 기저귀 같은 추가 비용이 한 달 10만 원에서 20만 원 나가요. 실제로는 한 달 40만 원에서 70만 원 드는 겁니다. 방문 요양하실 경우 2026년 1등급 한도액이 251만 원이에요. 전부 다 쓴다고 가정하면요. 본인 부담금 15%는 37만 6,500원이에요.
20%는 50만 2,580원이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도의 7,080% 정도 쓰시거든요. 200만 원 정도 쓰신다고 치면요.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비용만 보면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가족요양 활용하면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는 분 계시면요. 가족요양으로 한 달 7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잖아요. 재가급여 본인 부담금 40만 원 내고요. 가족요양으로 70만 원 받으면요. 실제로는 30만 원 수익이 나는 거예요. 요양원비 50만 원하고 비교해 보세요. 한 달에 80만 원 차이, 1년이면 960만 원입니다. 그럼 언제 요양원 가시는 게 나은지 알려드릴게요. 요양원이 나은 경우. 첫째, 의료적 케어가 많이 필요하신 경우예요. 욕창이 심하다든지 흡인이 자주 필요하다든지 튜브 영양 받으신다든지 24시간 의료진이 옆에 있어야 하는 상태면 요양원이 나아요. 둘째, 치매가 심해서 배회하시거나 폭력성이 있는 경우예요. 집에서 모시기엔 위험하거든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전문시설에서 케어받으시는 게 맞아요. 셋째, 가족 중에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예요. 자녀들이 다 직장 다니시고 독거 상태인데 혼자 계시기 어려운 상태면요. 요양원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재가급여가 나은 경우. 첫째, 거동은 불편하지만 의식은 명료하신 경우예요. 대화도 되시고 본인 의사표현도 하시고. 이런 분들은 집에 계시는 게 훨씬 좋아요. 둘째, 가족 중에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예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고요. 낮에는 방문 요양, 저녁에는 가족이 이렇게 분담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셋째, 본인이 강력하게 집에 있고 싶어 하시는 경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르신 본인 의사예요. 아무리 요양원이 좋아도 본인이 집에 있고 싶다고 하시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주간보호센터 활용. 낮에는 주간보호센터 가시고 저녁에는 집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어르신은 낮에 센터에서 프로그램 참여하시고 식사도 하시고요. 저녁에는 집에서 가족이랑 같이 주무시니까 안심하시고요. 가족들도 낮 시간 동안은 자기 일하실 수 있어요. 주간보호센터 본인 부담금은 한 달 6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예요. 요양원비 50만 원보다 훨씬 저렴하죠. 단기보호 이용. 가족이 여행 가거나 출장 가는 경우요.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하시면 돼요. 일주일 정도 시설에서 보호받으시는 거예요. 2026년부터는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단기보호 제공하거든요. 갑자기 어르신 혼자 두고 가야 할 일 생기면 센터에 연락하세요. 이틀 정도 단기보호 가능한가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가족 휴가제 활용. 1등급, 2등급이거나 치매 있으신 분들은요. 연 12일 동안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 요양 추가로 받으실 수 있어요. 한도 상관없이요. 가족들이 쉬어야 할 때, 명절이나 연휴 때 이거 이용하세요. 센터에 가족 휴가제 사용하고 싶은데요 하시면 안내해 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머리가 좀 복잡하실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체크리스트 1. 재가급여 한도 확인. 지금 재가급여 받고 계신 분들요. 센터에 전화하세요. 2026년 한도 올랐다는데 저 얼마나 여유 있어요? 센터에서 계산해서 알려줄 거예요. 어르신, 지금 20만 원 여유 있으세요. 그럼 그 20만 원으로 방문 요양 횟수 늘릴지, 방문 목욕 추가할지 결정하세요. 체크리스트 2. 가족 요양 검토.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요. 가족 중에 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분 계시면 가족요양 고려해보세요. 90분 31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65세 이상 배우자거나 치매 문제 행동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자격증 없으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따실 생각 있으시면 교육원 알아보세요. 한 달이면 딸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3. 본인 부담금 계산. 서비스 추가하시기 전에 본인 부담금 꼭 계산하세요. 소득 수준에 따라 1520%예요. 50만 원 서비스 추가하면 7만 5천 원에서 10만 원 내셔야 해요. 감당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부담되시면 서비스 양 조절하세요. 체크리스트 4. 요양원 선택 아님 제가 선택 판단. 지금 요양원 고민하고 계신 분들요. 비용만 보지 마시고요. 어르신 상태, 가족 상황, 본인 의사를 종합적으로 보세요. 의료적 케어 많이 필요하시면 요양원이 나아요.
거동만 불편하시고 의식 명료하시면 재가급여가 나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 본인이 뭘 원하시는가예요. 집에 있고 싶어요 하시면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게도 큰 응원이 됩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